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현재 자신의 상태 또는 처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향을 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또는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서 공부 또는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신 편인가요? 아니면 힘들어하는 편인가요? 네, 사실 어느 부분에 속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마다 서로 해결하는 능력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핵심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현재 자신의 상태 또는 처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이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중학교 시절 영단어 100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커다란 무제 노트를 펼쳐놓고 한 단어당 10번 아니 그 이상씩 써가면서 단어를 외운 기억이 있습니다. 무제 노트 몇 페이지를 그 단어들 가득 채울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도대체 이건 팔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단어를 외우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상 단어 시험을 치면 그렇게 팔 아프게 쓴 단어는 잘 생각이 나서 답안지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뇌가소성입니다. 뇌가소성은 신경가소성이라고도 불리며 뇌의 구조와 기능이 경험,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환경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게임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게임은 하다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언어를 습득하며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보면 뇌의 신경망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 행동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언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도를 포함해 시간까지 단축되는 경우를 모두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뇌의 신경망이 새로 구축,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자주 튼다고 해서 더 강하게 튼다고 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이 이후에 점점 더 빨리 돌아가거나 에어컨의 온도가 더 낮아져서 나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말도 안 되죠? 학습과 기억이 뇌의 신경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2000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델이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 하나를 살펴보면 특정 자극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신경세포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의 연결이 강화되면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해지고 이는 학습과 기억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보세요. 두 발 자전거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고 고생하면서 넘어졌던 기억이 나시나요? 하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곧 어느 순간 두 발 자전거의 균형 잡는 일이 익숙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며 심지어 두 손을 놓고 탈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 타는 일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뇌가소성 측면으로 해석하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균형을 잡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던 이 신경세포는 지금 당장 정보 전달이 미숙하고 느리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캔델 박사의 연구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든다 라는 말이 비롯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생각들 중 소수를 채택해 행동으로 옮기곤 합니다. 즉 나의 행동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나의 뇌의 가치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바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뇌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소위 자동차의 엔진, 컴퓨터로는 CPU, 램을 더 좋은 버전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죠. 뇌의 가소성 개념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한 연구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일기를 몇 주 동안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뇌 스캔을 한 결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치매 연구에서도 뇌 과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뇌 과소성을 촉진하는 활동,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이 치매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뇌 가소성이란 단어와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근육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육을 만들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헬스장 혹은 집에서 만들고자 하는 부위의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뇌도 새로운 경험과 학습,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뇌의 기능과 능력이 강화되고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어색하기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금방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근육을 만들 때처럼 힘들고 더 이상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한 번 더 하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에 더 가까워지듯이 뇌도 꾸준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에 거부감이 들고 반복적인 일에 지루함을 느끼지만 그러한 감정조차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더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어제보다 기분 좋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